그런 말이 있죠.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변형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은 지갑의 거울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는 말은 생각을 만듭니다. 생각이 말로 나타나는 것도 맞는데요. 말이 생각을 바꾸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즉,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그렇다면 결국 가난한 말은 가난을 부르기 마련이고 부자의 말은 부자를 만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부와 가난을 결정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90%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특히 한국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말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단 대학부터 가자. 대한민국은 입시공화국이죠. 그런데 입시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밀어놓습니다. 뭐를 밀어놓냐? 첫 번째는요, 실패를 밀어놓습니다. 니체의 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원래 시작은 위험합니다. 왜? 실패가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실패를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해보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대학부터 가자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뭐를 밀어놓냐? 아이들의 실패를 밀어놓습니다. 언제까지로? 수능 날까지로. 혹은 대학 입학 결정되는 그 날까지로. 성공과 실패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한 번 평가하는 거예요. 중간에 실패를 겪어보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 볼 경험을 아이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아이들이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입시가, 대학이 인생 전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성인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은 대학이 그렇게까지 중요했나요? 나와보니까 어떠세요? 학력이 전부던가요? 물론 학력의 영향이 없진 않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크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고졸 신화도 많잖아요. 지방대 출신이어도 좋은 회사 취업하고 회사 설립하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부터 가자는 말로 실패를 밀어놓으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뒤로 미루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밀어놓는 두 번째는요, 돈 공부를 밀어놓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금융, 부동산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취방 구하는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전세 사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아이들이 사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어른이 다 되어서야 저축은 어떻게 하고 자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금융교육을 그때서야 받는 거예요.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신 너나위님은 대기업 직장 생활을 7년 차가 넘어서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그때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보통 이때 깨달으면 늦어요. 워런 버핏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투자 천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투자를 오래 했기 때문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대학부터 가자는 말로 돈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밀어버리고 있죠. 미루고 있는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해와서 아시겠지만 직장에서 정말 일 잘한다 싶은 사람들은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좀 더 잘했고 입사 성적이 좋고 나쁘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겪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면서 의사소통 안 되고 관계 안 되는 사람만큼 직장에서 빌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어때요? 일단 대학부터 가라는 말로 관계에 대한 교육을 밀어놔요. 아이들이 뭐 친구들과 관계할 시간이 있습니까? 공부하기 바쁘지.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만 가도 조별과제 잔혹사가 나오고 회사에 가도 인사하는 법부터 기초부터 다 다시 가르쳐야 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일단 대학부터 가보자고 하니까. 근데 막상 대학 가보니까 대학이 다가 아니고 정작 필요한 이런 것들은 그때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이 말, 특히 학력을 강조하고 대학 입시를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일단 대학부터 가라는 말이 우리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두 번째 말, 하라는 대로 해. 이 하라는 대로 해라는 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학교에서 교육받으면서 혹은 친구들에게, 회사에서, 부모님에게 많이 하라는 대로 해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하라는 대로는 뭐예요? 하라는 대학 가, 하라는 일 해, 하라는 직장 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는 건 뭐랑 똑같냐면요, 남들에게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결정권을 맡기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하라는 길을 따라 살다 보면요, 남들이 하라는 그 방향이 마치 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 어떤 인간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 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 무의식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건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강요한 방향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무의식에 새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무의식에 새겨지면 어떤 무서운 현상이 나타나냐?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재의식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 남들이 하라는 방향대로 살다 보면 그게 마치 나의 생각이 되고,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을 그대로 결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야, 무슨 말이야. 남들이 안 좋은 방향을 강조하면 내가 알아서 거르겠지. 나 그 정도로 수동적인 사람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잠재의식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좋고 나쁘고 이런 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어떠한 도덕적인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내 습관을 좋게 바라보든 나쁘게 바라보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내면의 암실에 아무런 고민 없이 들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일상의 경험과 관계로 표출되는 경험을 하고 충격을 금치 못할 것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중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살다 보면 그게 내 무의식이 되고 내 습관이 됩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우리 무의식은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자주 주입되는 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가난을 극복하고 싶다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을 무의식에 넣어야 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너는 안 될 거야.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해 라고 해도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 부자가 된 모습, 이런 것을 상상하고 정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야, 상상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그거 사기 아니냐? 야, 그게 성공 포르노지라면서 저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만 하면 다 된다.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상상하고 행동까지 하잖아요. 그거는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닙니다. 원래 실천이 인생을 바꾸는 법이에요. 그 실천 뒤에 어떤 믿음이 있건 간에 내가 그걸 믿건 안 믿건 실천이 들어가면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내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야 내면의 저항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뜬구름 잡는 동기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천만 뒷받침된다면. 이게 바로 남들이 하라는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정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하라는 대로 하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방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은 상사가 일을 가르쳐 줄 겁니다. 이 일은 이렇게 저렇게 해.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처음에 일을 배울 때는 이렇게 하라는 대로 배워야죠. 근데 일에 능숙해지고 내가 하던 대로 계속 한다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영업을 해요. 직접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 초창기에 만들었던 방식을 계속 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해라.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실은 어리석음의 총체적 집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잘, 더 효율적으로, 더 완벽하게 일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웬만한 상황에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고객 상담, CS 매뉴얼을 기깔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요새 챗봇이 다 해주거든요. 근데 아니야, 내가 만든 게 더 좋아, 내가 만든 게 더 완벽해라고 하면 그 매뉴얼 정비하는데 인간의 시간을 갈아놓고 있으니 더 비효율적일 수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정말로 맞는지, 남이 하라는 대로 혹은 과거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 방법이 정말 효율적이고 유의미한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기존의 방법만 그대로 답습한다. 절대 가난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세 번째 말, 바로 완벽해야 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4명의 완벽주의자라는 책에서는 한국인 중에 절반이 완벽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주의가 가난을 만듭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슈퍼히어로들은 모두 걸어다니는 결점투성이들이다. 그들은 단지 한두 개의 강점을 극대화했을 뿐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빈틈없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자기 내면과 치열한 전쟁 중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제시한 2024년 트렌드 키워드가 바로
육각형 인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게임 능력치처럼 이렇게 육각형이 있다면 이 육각형이 알맞게 꽉 찬, 즉 완벽한 인간을 원한다는 거죠. 그게 연애 상대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동료를 구할 때도 육각형 완벽한 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완벽주의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모든 걸 잘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것도 똑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연애 상대 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외모도 만점, 성격도 만점, 능력도 만점, 가정적인 것도 만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만점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도 그 사람이 왜 당신을 만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비용도 적게 들고 수익성도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 안 하고 있겠냐고요. 다 하고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 좀 부족하더라도 당장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뾰족하게 장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뛰어들어 봐야 되는데 못 뛰어든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 찾으니까 연애를 못 하는 거고, 완벽한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으니까 사업을 못 하는 거고, 완벽해지고 나서야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핵심은 뭐예요?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한두 개라도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결점이 없는 육각형이 성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결점이 있어도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을 살리는 게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인데, 한국인들은 유독 완벽주의가 많다 보니, 절반이 완벽주의다 보니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90%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특히 한국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일단 대학부터 가자. 일단 대학부터 가자는 그 말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실패 경험, 돈에 대한 공부, 관계에 대한 학습, 이 경험을 다 뒤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인이 되고 나서야 중요한 것들을 정복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히면서 실패하고, 어릴 때 하는 실패는 위험성이 적지만 성인이 돼서 하는 실패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가난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라는 말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방향을 남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그 방법이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남들이 하라는 방법 그대로 한다, 혹은 과거에 내가 답습했던 방법을 그대로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혁신도 변화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완벽해야 돼 라는 말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육각형 인간이란 단어가 트렌드 코리아에 나오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 완벽한 사업, 완벽한 기회 따위는 없습니다. 완벽이 성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지만 일단 강점을 살려 도전하는 게 성공을 만들고 부자를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러한 말들로 스스로 도전하는 것을 막고 있진 않았나요? 이런 말들의 한계를 극복할 때 우리는 그때서 부자로 가는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는 겁니다.